과거 일제 침략에 맞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영국의 언론인 베델을 아시나요? 1904년 베델은 한말 최대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는데요. 한글판과 영문판을 모두 발간해 일본의 실상을 기사로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언론인 베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델은 17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15년간 고베에서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영국 매체인 데일리 코리니클의 특별통신원으로 임명되었죠. 때문에 당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일본 헌병대가 반일 언론을 억압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내에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죠. 행동하는 움직임을 보인 그의 용기가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905년 11월에는 일산의학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면서 한국에 대한 내정에 대놓고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델은 특파원을 그만둔 뒤 일본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총 3개의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국한문판인 대한매일신보, 순한글판의 대한매일신보, 영어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하나의 신문사에서 3개의 신문을 동시에 발행한 이는 베델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정식 창간은 1904년 7월 18일에 이뤄졌습니다. 창간 당시에는 하루에 6면 발행으로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 4페이지와 한글판 대한매일신보 2페이지로 영문판 위주의 2개국어 신문이었는데요. 이듬해 8월 베델은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자주독립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두 언어 신문을 분리하여 국한문판 신문과 영문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1907년 5월에는 한글 전용 신문을 새로 창간해 3개의 신문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각지에서 일어나는 항일 의병들의 활동을 보도하면서 독립운동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고종 황제도 베델을 지원하고 비밀리에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매일신보가 항일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본부이자 국채보상운동 의연금을 거두는 총합소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에 큰 거점이 된 베델의 신문은 당시 국내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보는 특히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에 반대하는 윤치호의 황무지 개강 계획의 글을 독자 투고란에 게재하기도 했죠. 또 일산의학 체결을 반대하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수고를 들여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조약이 체결된 전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종 황제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열강의 개입을 요청하는 밀서를 보낸 사실을 대한매일신보가 앞장서 보도했다고 하네요. 국한문판과 한글판 신문에서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글을 게재하여 한마음으로 항일민족운동에 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델의 신문은 당시 국권 침탈의 위기에 놓인 한국을 대내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어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일본의 부당한 한국 침략 정책을 알리고 이에 맞선 한국민의 저항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여론이 일본에 불리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베델의 신문은 당시 한국과 일본 양국에 큰 역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신문이 되었고 일본에게는 한국 침략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 언론은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었지만 베델이 발행하는 신문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영국인은 한국에서 치해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의 검열과 압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탈하기 위해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영국에 베델의 추방과 동시에 신문 역시 폐간시켜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베델의 처리를 둘러싼 영일 간의 외교 교섭은 1904년에 시작되어 그가 죽은 후인 1910년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베델을 2번이나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일본은 자국 언론을 통해 베델이 국채보상운동의 모금을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후 베델은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조사 등을 거치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모금을 횡령했다는 가짜뉴스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장 팽창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델은 1909년 37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혔는데요.
일제히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지연이 쓴 베델의 비문을 깎아버립니다. 다행히 1964년 대한민국 전 언론인 단체에서 모금을 통해 그의 뜻을 기리는 비석을 다시 세웠습니다. 베델은 마지막까지 한국의 독립을 희망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올해는 베델 선생의 서거 111주년입니다. 끊임없는 일제의 핍박에도 한국의 독립에 앞장선 참된 언론인 베델 선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